모발 과학이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성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샵에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응용시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모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라고 하면 아마 제가 두말할 나위 없이 샵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루에 수십 번도 소비자들 통해서 만지게 되고 보게 되고 시술을 하시게 되는데요. 현재 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만지고 시술하시는 이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발이라고 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또 이 모발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워가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형상화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물질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는 형상화된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모발은 물질의 종류 안에 속하지요. 형상화된 모든 것들은 물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물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 쇠로 구성된 거, 또는 목재로 구성된 거, 다양한, 천으로 만들어진 거,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만, 모발은 어떤 종류의 물질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테두리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모발은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에 속합니다. 물론 모발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물질 종류 안에는 우리의 피부를 구성하는 이런 피부층 또는 내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전부 다 단백질의 종류 안에 속합니다. 모발이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체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의 최소의 단위, 즉 작은 단위체들이 모여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의 물질 세계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냐면 분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분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이면서도 그 물질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즉 물질이 나타내는 어떠한 경도 또는 딱딱함 또는 부드러움 이런 모든 성질의 표현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인 분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인 분자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서 분자체들을 통해서 물질이 구성되고 그 물질의 특성, 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모발이라고 하는 물질이 단백질의 종류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뭘까요? 교재에 나와 있듯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발이라고 하는 물질,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또는 살아서 생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기 생명체들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단백질을 구성시키는 기본 분자체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단백질의 특성은 곧 아미노산이 제공하는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모발이라고 하는 물질이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모발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성질은 모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제공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발의 어떤 특징을 파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무엇을 파악하면? 아미노산의 특징을 파악을 하면 모발의 특징을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모발에 퍼머넌트 일액을 도포해서 퍼머라고 하는 시술 메뉴를 시행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모발에 퍼머넌트 일액을 도포해서 와인딩을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처리를 하고 로또 아웃을 시켰을 때 웨이브라고 하는 시술 형상이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모발이 그와 같은 어떤 웨이브의 형상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모발 단백질이 그런 어떤 웨이빙 현상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퍼머넌트 약품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퍼머넌트 특성도 누가? 아미노산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성질이다, 이런 얘기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특성이 표현이 돼서 모발이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이 웨이빙 현상을 표현하고 스트레이트 현상을 표현하고 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발에 대한 어떤 특징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엇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면 돼요? 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에 대한 성질을 파악을 하면 그것이 곧 단백질의 성질이 되고 단백질의 종류 중에 하나인 모발의 성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백질 종류가 많은데요.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종류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발은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고 또 다양한 화학약품에 대해서 반응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딱딱하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또 다양한 화학약품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지도 않는 그런 물질층 중에 하나예요. 단백질이라고 피부도 단백질이고 모발도 단백질이라고 종류 안에는 같이 묶어둘 수 있지만 두 단백질이 나타내고 있는 화학적 성질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를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단백질 물질에 대한 차이는 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모발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체의 구성 비율과 피부라고 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라는 분자체의 구성 비율이 서로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퍼머넌트 약품에 대해서 모발에 약품 도포를 했을 때 모발 단백질은 퍼머넌트 약품에 함유되어 있는 치오글리코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피부 단백질은 치오글리코산 암모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발 내에는 치오글리코산 암모늄에 대한 이 환원성 물질에 대한 반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틴이라고 하는 결합 또 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구조를 모발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발 단백질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스틴 아미노산, 시스틴 결합 구조가 피부층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치오글리코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모발에는 작용을 하지만 피부에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듯이
단백질의 종류 안에 다양한 피부든 모발이든 다 포함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를 구성하는,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비율에 따라서 어떤 화학적 물질은 반응을 하고 어떤 화학적 물질은 반응을 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발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모발 단백질이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얼만큼의 단백질 변화를 받게 되고 또 어떠한 화학적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단백질 변화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시작해서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체에 대한 성질을 규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 강의를 다니면서 가끔 아미노산이든 모발이든 또는 모발에 작용하는 화학적 물질을 화학적 기호를 통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미용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좀 힘들어하세요.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화학에 대한 강의를 드리면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바람은 피하지 마시고요. 예, 끝까지 같이 가셔야 됩니다. 피한다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에요. 아미노산에 대한 성질을 규명하고 그가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가다 보면 부득이하게 화학적 기호를 적게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요, 이 화학적 기호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지는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H2O라고 하는 기호를 제가 적었는데요. 이게 뭐죠? 예,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이 물입니다. 근데 실제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보게 되면 H2O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그 물이 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H나 O나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H나 O가 아닙니다. 전자와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 집합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H2O라고 하는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주는 기호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떤 기호가 나왔을 때 저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어떤 분자, 어떤 물질 한 가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기호의 표현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서로 간의 각 나라와 나라가 또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호 체계만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를 성질을 규명하고 성질을 파악해가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시킬 때 사용하는 기호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적을 텐데요. 이 5가지 기호에 의해서만 아미노산을 표현하고 성질을 규명하게 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5가지 기호 외우실 수 있지요. 예. 많지는 않으니까요. 첫 번째가 H라고 하는 수소, 두 번째가 C라고 하는 탄소, 그리고 N이라고 하는 질소, 그리고 O라고 하는 산소, 그리고 S라고 하는 황입니다.
이 5가지 원소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원소가 됩니다.